네. 또 언젠가 또 공격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의원님 이름을 좀 거론하면서 뭐 재산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쌍디귿 비읍이 된 거죠. 아니 네. 워낙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건 공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상 네, 네. 그리고 또 도의적인 또 윤리적인 상 다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할 때 공직선거법상 네. 공직선거법상 재산 등록을 다 합니다. 그걸 이제 저기 5월 이제 3월 26일인가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입후보할 때 그걸 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재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아하. 7월 말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8월 달에 공개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누가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해서 그걸 누가 비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기저기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은 이해가 된 것도 있으나 현금성 자산이 너무 늘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11억 5천이 늘었다. 네. 예금이 한 뭐 6억인가 늘고 6억 네. 5천인가 늘고 그다음에 네. 채권이 채권. 더군다나 남편하고 해서 그래서 5억. 5억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쯤 가만히 있더니 그다음에 네. 김영민 또 우리 호프 김영민 의원 내가 김영민 여기서 의원. 김영민 의원 막 밀어주고 있어요. 김영민 의원이 이제 페북에다 문제 제기를 네, 했죠. 이거 그랬죠. 현금성 자산 늘은 거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공격을 좀 했죠. 음. 그랬더니 조순희 의원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본인이 너무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실수였다라고 네. 하면서 그런데 여당에 많다. 아. 그리고 여당에 많은데 여러 의원들을 하면서 거기 또 열린민주당도 또 거론해서 저를 또 거론을 했죠. 예. 우리 법사위에 우리 옆에 짝꿍 그 저를 거론을 했는데 네. 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 인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예. 솔직히 열린민주당에서도 저보다 재산 신고가 더 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민정 의원은 더 늘었는데 예. 그분도 사유가 있어요. 그분은 그 보고 뭐라 그러죠? 직계 좀비 속에 부양 가족이 한 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또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는 또 이게 정해지는 게 해야 돼.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재산이 늘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론 안 하시고 저는 순전히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신고를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2019년 5월 기준. 예, 예. 이번에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사유를 지금 봐야 이제 되는데. 또 쫙 있는데 뭐 또 요새 그저께 경실련이 쭉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이제 엄청나게 뭐 한 몇백억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네. 사람들도 주식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워낙에 비상장 주식을 원래는 이제는- 액면가로 하는데 예, 예. 지금은 실거래가나 평가액으로. 평가액으로 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른 거는 그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억 이상 이제 오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당당하게 조수진 위원이 있더군요. 11억 5천 한 거죠. 11억 5천이 왜냐하면 이런 예.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게 이유가 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뭐 언론에서 나오듯 제일 문제가 되는 의원이 조수진 의원이 현금성 자산이 너무 늘었다. 이거는 분명히 소명이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김홍걸 의원. 이 경우는 부동산을 주택을 하나 누락시켰었다. 네, 내 채, 그게 내 세 채로. 분양권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상하다. 아마 그래서 지금 선관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검찰에도 고발 들어간 걸로 아마 알고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또 김현정 뉴스쇼 나가서 또 인터뷰하고 왔는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도 혐오 집단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뭐 재산이 1년 동안 이렇게 늘었다고 막 밀어붙이시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야 되고요. 지금 솔직히 1,700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주가 때문에 오른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 한 400억 정도 오른 게 상당한 부분은 다 부동산 때 공시지가가 오른 것 때문이고요.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밝히셔야 되고 또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의 한 두 의원이 자녀 재산이 너무 갑자기 늘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던데 그것도 직계존비속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저 기자회견하고 오늘 법안 발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네. 후보 시절에만 공개하지 말고 당선자가 된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후보 시절에 등록한 것까지 다 공개를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기자들이 누구나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거는 기자님 덕분인데 조순임 위원이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고 난 다음 날 저도 얼마나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았겠어요. 그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그거 저기 두 개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무슨 사안인지를 보세요. 그게 부동산이 오른 거든지 뭔가 보시면 명확해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자료가 없는데요. 그래서 왜 자료가 없어? 선관위에 다 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선관위가 내렸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를 끊고 알아보니까 선관위 알아보고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 이건 당선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299명한테 다 돌렸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국힘당은 하나도 사인 안 해주셨고 16명이 사인하셔서 원래 10명 이상이 되면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발의합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아니 왜냐하면 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스캔들처럼 가십처럼 소비하는 거 그건 찌라시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기자 시절이나 하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해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명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면 법을 고치자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순임 의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순임 의원님은 이제 기자가 아니시고 이제는 국회의원이십니다. 그 늘어난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설명, 납득 가능한 설명, 이유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 또 현안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의대생들이 이제 뭐 단체 행동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심은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여론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믿고 의지하던 의료계 그리고 그야말로 앞으로의 그 새싹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저거 해서 의료 보건계를 믿고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이겨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료 거부하고 파업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 거부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응시하는 걸 일주일 연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연장했죠. 그래서 제가 그 운영위에서 정책실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 일주일 연기하냐? 그럼 원칙대로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재응시할 저기를 주느냐 자격을 주느냐 아니냐 이거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지부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왜냐면요 매달리고 그다음에 백제라식으로 나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자꾸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안 된 사연들 그다음에 그동안 제도가 너무 미비해서 여러 가지가 사연이 생겼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최근에 어떤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시던데 그 정은경 본부장 이번에 이제 일본 관리청장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한 거는 브리핑밖에 없다. 제가 모든 사안에 이걸 다 쓰기가 내가 참 저기에서 브리핑밖에 없다. 나는 그 정말 세상에 리더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도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누구한테나 저도 리더급의 하나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는 거는 빙산의 맨 끝에 불과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가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빙산의 끝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리더십인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 영화 제가 또 영화 좋아하니까 네. 영화 딥 임팩트라는 거 보셨어요? 딥 임팩트 본 것 같아요. 그게 예. 저 재난 외계에서 영화죠. 재난 영화에서 외국의 네. 해외에서 외계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헤일이 나와서 예, 모든 시를 맞아요. 덮치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처음 밝힌 앵커가 있었어요. 여성 앵커. 그 여성 앵커를 그 구조대 이제 네. 구조 나중에 저기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었습니다. 앵커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진실을 알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앵커에게 간 신뢰 때문에 국민의 신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구호소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구호를 하게끔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안 하고 결국은 뭐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헤이를 맞으면서 죽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요 리더십의 이 신뢰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요체가 신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 신뢰를 보여줬다면서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는 보물이자 자산인데 네. 그거를 그 사람 나오면 그 정치과에서가 누군지 모르죠. 나오면 버벅대고 말 바꾸고. 네. 내가 저 신뢰가 이거 왜냐하면은요 신뢰를 쌓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스타처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고 보는 배우가 되려면 한 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여러 네. 작품에서 본인의 이걸 보여줘야 이게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요. 입만 저기 하는 게. 그 글에 대한 뭐 비판이 많이 나온 근데 상황에서 우리 리더십으로 사회에서 네. 그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인재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그게 뭐냐 흠집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데 네. 정말 저기 합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강의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서 사이다다, 발음 짱이다, 말빨 짱이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요 마지막으로 요거 네네.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면서 사자 붙은 분들,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이런 분들이 솔직히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워드도 받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게 깨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혐오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국회는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국회의 존재 가치는 솔직히 정부 이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공인으로서 또 사회의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또 사회의 리더급이라고 하는 판사, 검사, 의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다 흔들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너무 다 혐오하시지만 맞고요. 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애 우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방송할 수 있는 이 박정희 핫스팟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화면 하단에 번호가 있거든요. 010-3270-382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자발적인 시청료 응원과 성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하실 때 통화 중이면 응원 이렇게 아니면 후원 이렇게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TV 구독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까지. 아 맞아. 알림까지 알림은 해주셔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 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들으시려고 그러면 알림을 해주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김진애 TV 하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라이브를 하면 이렇게 저는 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바타에 왜 우리 본딩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저는 네. 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그렇거든요. 풀어 나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제 소신이 뭐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우리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소통이 답이다. 오마이 TV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셨는데 괜찮으시죠? 이거 지금 나오셔서? 말이죠. 네.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박성호 우리 저기 기자님이 박정호, 예. 제가 유튜버 김진애 TV에서 유튜버 프렌즈를 하는데 거기 네. 자기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언젠간 모시겠습니다. 네. 유튜버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는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유튜버로서 언젠가 모시겠습니다. 예, 네. 김진애 TV와의 콜라보 한번 저희가 한 11월 정도 그때 네. 한번 국감 기획을 해서 끝나고 나면. 네, 국감 국감 끝나고 끝나고 나서 나면 준비해 콜라보 볼 한번 테니까요. 하시죠. 네. 예,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아, 이거 눈 깜짝할 사이 한 50분이 지나가네요, 벌써. 네. 11시에 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11시 오늘 네. 저 열린민주당 기자회견합니다. 어떤 오늘 얘기를? 이번에 4차 추경 아,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예. 추경에서 지금 말도 많고 뭐 그런데 열린민주당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또 하시는군요. 4차 추경. 네. 22일에는 통과가 되겠죠. 20일 날 그거는 뭐 그건 통과될 뭐 겁니다. 통과가 되겠죠. 이건 통과될 겁니다. 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이 돼야 되니까 네. 여야의 합의 또 이 통신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저희도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합니다. 네, 네. 11시에 기자회견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국감 때문에 바쁘시겠지만은 뭐 틈 나는 대로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국감 때는 라이브로 또 만나요. 국감 때는 중간에 제가 대검에 가든 아니면 어디에 저기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빨간 아재처럼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 뭐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보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김진애 TV에 오셔가지고 또 댓글로 우리 펀딩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마이 TV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